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마치 원숭이띠, 사람들의 성격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그들의 성격, 그리고 이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역경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의 전통적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예로부터 기지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재빠르고 영리한 동물로서 원숭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격 덕분에 그들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내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지혜와 기지, 그리고 유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전통 민담과 신화에서도 원숭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는 원숭이 신으로 묘사됩니다. 손오공은 변신 능력과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험을 이어갑니다. 이런 원숭이의 모습은 원숭이띠, 사람들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이야기에서도 원숭이는 종종 지혜롭고 재치 있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지니는 긍정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원숭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원숭이띠의 성격을 본받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부분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때로는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를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 의미로는 기지, 유연성, 그리고 창의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원숭이띠의 성격을 본받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변덕스러움, 불안정, 그리고 충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때때로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쉽게 새로운 것에 끌리지만 그만큼 빨리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목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요구하며 종종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숭이띠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또한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끌리는 성향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역경은 그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재도전의 반복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숭이띠 사업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질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원숭이띠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그들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역마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원숭이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역마살은 불안정과 변화를 상징하는 운세 요소입니다. 역마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원숭이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마살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역마살은 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역마차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성질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마살은 주로 불안정한 생활과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농경 사회에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마살은 예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역마살은 음력으로 생일을 계산해서 나오는 팔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는 시기나 위치에 따라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마살이 들어오면 이사나 직장 변화가 잦아진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은 불안정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잦은 이사와 직업 변화, 인간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합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하죠. 이는 때로는 흥미로운 일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사를 하거나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잦은 이사와 직업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역마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1년에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역마살의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원숭이띠와 역마살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원숭이띠는 변덕스럽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역마살의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원래도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이로 인해 역마살의 영향을 받을 때 더욱 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원숭이띠와 역마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띠는 원래도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역마살이 들어오면 그 변화의 속도와 빈도가 더 빨라지고 많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으려 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원숭이띠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아 더 변덕스럽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이나 거주지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가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역마살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이는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직장 변화나 이사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띠가 역마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잦은 직업 이동과 이사가 있습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역마살이 결합되면
잦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자주 이사하거나 직장을 바꾼다면 그 친구가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마살을 만난 원숭이띠는 빈번한 직업 이동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1년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의 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고 자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한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가 역마살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데 이는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이 역마살을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그 원리와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개운법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화와 보호의 효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분들은 역마살로 인해 에너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은 이러한 불안정한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제공해 줍니다. 왜 소금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가진 특별한 정화 능력 덕분입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를 둘러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소금 목욕을 하면 몸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금 목욕 후에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한 미네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이용한 간단한 개운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금 목욕입니다. 소금 목욕은 아주 간단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소금 한 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20분간 몸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목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집안의 내 모서리와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문의 시간 후에 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금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서 휴대하거나 집안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소금의 정화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금 주머니는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 개운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 목욕은 소금 한 줌을 욕조에 넣고 20분간 몸을 담그세요.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후 목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어 주세요. 이때 몸에 남아있는 소금을 부드럽게 씻어내며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물이 흐르며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소금 뿌리기. 집안의 내 모서리와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릴 때는 손으로 살살 뿌리거나 작은 그릇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금에 의해 중화되고 집안이 보호받는다고 믿으며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문의 시간 후 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하세요.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으므로 이 소금을 깨끗하게 청소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소금 주머니 만들기.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서 휴대하거나 집안에 걸어두세요. 소금 주머니는 예쁜 천이나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묶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휴대하거나 집안의 중요한 곳에 걸어두세요.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하여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새 소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신선한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수행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믿으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전후로 명상이나 기도 등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개운법을 위한 몇 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개운법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소금 사용 후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기나 노트에 소금 개운 법을 한 후 느낀 점이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개운 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화 방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개운 법과 함께 향초를 피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마치 원숭이띠, 사람들의 성격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띠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그들의 성격, 그리고 이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역경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의 전통적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예로부터 기지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재빠르고 영리한 동물로서 원숭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격 덕분에 그들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내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동아시아 문화에서 원숭이띠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지혜와 기지, 그리고 유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전통 민담과 신화에서도 원숭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는 원숭이 신으로 묘사됩니다. 손오공은 변신 능력과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험을 이어갑니다. 이런 원숭이의 모습은 원숭이띠 사람들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이야기에서도 원숭이는 종종 지혜롭고 재치 있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지니는 긍정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원숭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원숭이띠의 성격을 본받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부분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성격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때로는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를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 의미로는 기지, 유연성, 그리고 창의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원숭이띠의 성격을 본받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변덕스러움, 불안정, 그리고 충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때때로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쉽게 새로운 것에 끌리지만 그만큼 빨리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목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요구하며 종종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숭이띠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또한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끌리는 성향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역경은 그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재도전의 반복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숭이띠 사업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지를 발휘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원숭이띠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그들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역마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원숭이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역마살은 불안정과 변화를 상징하는 운세 요소입니다. 역마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원숭이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마살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역마살은 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역마차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성질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마살은 주로 불안정한 생활과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농경 사회에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마살은 예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역마살은 음력으로 생일을 계산해서 나오는 팔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는 시기나 위치에 따라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마살이 들어오면 이사나 직장 변화가 잦아진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은 불안정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잦은 이사와 직업 변화, 인간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합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하죠. 이는 때로는 흥미로운 일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사를 하거나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잦은 이사와 직업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역마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1년에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역마살의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원숭이띠와 역마살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원숭이띠는 변덕스럽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역마살의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원래도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이로 인해 역마살의 영향을 받을 때 더욱 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원숭이띠와 역마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띠는 원래도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역마살이 들어오면 그 변화의 속도와 빈도가 더 빨라지고 많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으려 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원숭이띠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아 더 변덕스럽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이나 거주지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가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역마살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이는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직장 변화나 이사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띠가 역마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잦은 직업 이동과 이사가 있습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역마살이 결합되면 잦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자주 이사하거나 직장을 바꾼다면 그 친구가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띠 친구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마살을 만난 원숭이띠는 빈번한 직업 이동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1년에 여러 번 직장을 옮긴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의 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고 자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한다면 이는 역마살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가 역마살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마살의 영향으로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데 이는 나중에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이 역마살을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그 원리와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개운법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소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화와 보호의 효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러 문화와 전통에서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 분들은 역마살로 인해 에너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은 이러한 불안정한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고 생활의 안정과 평온을 제공해 줍니다. 왜 소금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 가진 특별한 정화 능력 덕분입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를 둘러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소금 목욕을 하면 몸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금 목욕 후에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한 미네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이용한 간단한 개운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소금 목욕입니다. 소금 목욕은 아주 간단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소금 한 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20분간 몸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목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집안의 내 모서리와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문의 시간 후에 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금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서 휴대하거나 집안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소금의 정화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금 주머니는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 개운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 목욕은 소금 한 줌을 욕조에 넣고 20분간 몸을 담그세요.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후 목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어 주세요. 이때 몸에 남아있는 소금을 부드럽게 씻어내며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물이 흐르며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소금 뿌리기. 집안의 내 모서리와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릴 때는 손으로 살살 뿌리거나 작은 그릇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소금에 의해 중화되고 집안이 보호받는다고 믿으며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문의 시간 후 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하세요.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했으므로 이 소금을 깨끗하게 청소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더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소금 주머니 만들기.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서 휴대하거나 집안에 걸어두세요. 소금 주머니는 예쁜 천이나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고 묶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휴대하거나 집안의 중요한 곳에 걸어두세요.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하여 신선함을 유지하세요.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새 소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신선한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수행할 때는 마음을 집중하고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믿으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전후로 명상이나 기도 등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개운법을 위한 몇 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개운법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소금 사용 후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기나 노트에 소금 개운법을 한 후 느낀 점이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개운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화 방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개운법과 함께 향초를 피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소금을 이용한 개운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